실업급여 정말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를 미루는 선택지로 쓰이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의 문제인지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고용보험이라는 사회보험 장치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보험금 형태로 지급받는 구조죠. 이 제도의 목적은 사람을 쉬게 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실직 이후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급여는 개인지원 정책이면서 동시에 고용보험 재정과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려되는 부분은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목적과 지금의 작동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실업급여는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1995년 7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실직이라는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관리하자는 취지였고 그 핵심 목적도 비교적 명확했죠. 실직 직후 생계 붕괴를 막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시간을 확보하는 것. 문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실질적인 취업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은 하지만 실제 취업 의사는 없거나 면접은 보되 조건이 맞지 않다고 계속 미루거나 취업보다 요건 충족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돕는 장치라기보다는 제도 요건을 채우는 구조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건 개인의 태도 문제라기보다 제도가 그렇게 작동할 여지를 남겨둔 구조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석과 논의에서 실업급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구직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악용 사례죠. 지적되는 유형을 보면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단기 근무로 돌아가는 구조,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무만 반복하는 경우, 실질적인 취업 의사 없이 수급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이런 흐름은 실업급여 수급 구조상 반복될 수 있는 패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계속 논쟁이 된 이유는 사례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로 실제로 지출되는 규모 자체가 빠르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연간 11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달에는 월 지출만 1조 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논쟁이 커진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취지는 비교적 분명하죠. 청년층의 불안한 노동 환경, 경력 단절 문제, 그만둘 수밖에 없는 퇴사에 대한 보호. 다만 이 논의와 함께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자발적 퇴사까지 포함될 경우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실직에 대한 보험을 넘어 퇴사 결정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수급 구조와 결합되면 조건이 맞지 않으면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시 선택하는 흐름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죠. 실업급여 논쟁을 키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도 있습니다. 감사원과 일부 분석에서는 일부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받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았던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역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하한액의 자동 연동, 세금공제 구조 차이 등의 요소들이 겹치면서 제도적으로 발생한 왜곡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모두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상승하고 상한액도 수년 만에 함께 상향되며 월 기준 최대 수령액은 약 200만 원 초반 수준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생긴 제도적 불균형을 조정하려는 성격이 크지만 앞서 살펴본 구조들과 맞물릴 경우 우려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변화는 얼마를 더 주느냐보다는 이 제도가 어떤 선택을 만들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취업을 앞당기고 있는지 아니면 결정을 미루게 만들고 있는지, 고용을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고용을 줄이는 신호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빌딩 진영 쌤이었습니다.